네, 안녕하세요. 3월 6일 경제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이건입니다.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머니투데이입니다. 비과세 감면 연간 30조. 비과세 감면 제도에 따른 세수 손실액이 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 정부는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손실액 중 10% 감축을 목표로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입니다. 재형저축금리 확정. 서민 재테크 상품인 재형저축의 금리가 연 4.5에서 4.6%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경쟁으로 인한 역마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입니다. 체크카드 사용 내 신용등급 높인다. 일정 기간 연체 없이 사용하는 체크카드의 실적이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 저신용층과 미소금융 이용자도 신용평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아시아경제입니다. 금융비용 감당 못하는 기업 증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기업이 전체 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머니투데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제도에 따른 세수 손실액이 연 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정책토론회에서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우선 국세 감면액은 연 30조 원 수준으로 이 중 57%는 서민과 중산층에 지원이 되고 39%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학수 연구위원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감면제도 확대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같이 또 비용 성격이 강한 항목을 또 비망 항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망 항목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나 비과세 형태로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 지출에 대해서 10%의 세출 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간접 지출인 비과세 감면제도 역시 10% 수준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현재 추산된 감면액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연 30조 원이니까 박근혜 정부는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10%인 15조 원의 감축을 목표로 잡고 세수 손실액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한국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재형저축 금리를 최고 연 4.5에서 4.6%로 확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은행과 국민은행만 연 4.5%의 금리를 적용을 했고 나머지 은행들은 3.2에서 4.0%를 제시한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하지만 상품 출시 하루를 앞두고 급하게 수정을 하면서 고금리 대열에 동참을 했습니다. 눈치를 엄청 봤다는 얘기죠. 막판에 금리를 올린 이유는 새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시책에 화답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전반적인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또한 한 명이라도 더 고객을 확보하려는 눈치 싸움과 금융감독당국의 독려도 금리 인상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연 2.75%인 상황에서 4% 이상의 이자를 준다면 이 상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됐지만 나머지 4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손실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헤럴드 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신용등급이 높아진다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연체기간이 없이 사용을 해야겠죠.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체크카드의 사용 실적과 거래 규모가 개인 신용평가의 우량 정보로 반영이 된다는 말인데요. 약 250만 이용 고객에게 가점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선 방안은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층에게는 신용평점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소금융 이용자 역시 성실하게 상환만 한다면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기업이 전체 15%에 달한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기업을 한계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계기업의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2년간 지속한 잠재 한계기업 역시
비중이 24.2%로 전년보다 5.8%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한계 기업 중에 대기업의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꼽자면 2009년에서 2012년 동안 대기업의 부채가 97%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54%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참 어렵지만 세수 손실액을 줄이는 방법 또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경제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